여러분 혹시 손가락이 저릿저릿한 경험 해보셨나요? 그거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이 동해보감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엄지와 검지의 감각이 이상하고 마비되는 듯하면 3년 내에 중풍이 온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허준이 경고한 중풍 전조 증상 5가지를 현대의학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할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중풍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중풍은 한자로 바람풍에 맞을 중을 써서 말 그대로 바람에 맞은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병을 뜻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사망 원인 상위권에 꾸준히 올라와 있어요. 해마다 수만 명이 이 병으로 쓰러지고 그중 상당수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는 걸 상상해 보셨을까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풍이 정말로 갑자기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동의보감에서도 중풍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이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있으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중풍과 고혈압이 어떤 관계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서울아 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 혈안인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보다 10mm 수은주만 더 높아져도 뇌졸중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이 20년 이상 지속된 환자 중 12% 이상이 뇌졸중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높은 혈압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어느 순간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약해진 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고혈압은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위험 상태인 줄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뒷목이 뻣뻣하거나 멀리가 무거운 느낌을 고혈압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런 증상과 혈압 수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전문의들은 설명합니다. 결국 정기적인 혈압 측정만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경고한 중풍 전조 증상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신호는 손가락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동의보감 품문편에는 모지와 차지의 감각이 이상하고 마비되면 3년 내에 중풍이 온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모지는 엄지손가락이고 차지는 검지손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는 현상을 허준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증상은 뇌혈관의 미세한 혈류장애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처럼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40대에서 50대 이상이면서 고혈압까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증상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저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셔야 해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미리유풍탕과 천마환을 써서 예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전조 증상 단계에서 선제적 치료를 강조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마비와 힘 빠짐입니다.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없어져서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으셨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걸을 때 한쪽으로 비틀거리는 경험도 대표적인 전조 증상에 해당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피부가 떨리거나 손과 발의 감각이 이상하고
움직임이 마음 같지 않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나 일과성 허혈발작이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증상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입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입이 돌아가고 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중풍의 중요한 징후로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혀가 굳어진 것 같고 발음이 꼬이면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의 언어 중추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이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변 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동의보감에서는 갑자기 벙어리가 되는 것은 신장이 허약한 상태에서 강한 풍사가 침범할 때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언어장애는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력저하와 시야 이상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진 것 같은 느낌도 중풍 전조 증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한쪽 눈이 침침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물체가 둘로 보인다고 표현했어요.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안과만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는 뇌혈관 이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신경과 검진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한쪽 눈만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과성 흑암시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 증상은 보통 몇 분에서 몇십 분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 역시 뇌로 가는 혈관에 일시적인 혈류장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까지 확인하셔야 하니 계속 집중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뒷목이 뻣뻣하고 멀리가 무거우며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나서 한쪽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 두통이 없던 분에게 번개가 치는 듯한 격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원래 두통이 있으셨던 분이라 해도 평소와 확연히 다른 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한 신호에 해당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면서 메스꺼움이 밀려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두세요. 이런 증상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서 이런 두통이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건망증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 역시 동의보감에 기록된 경고 신호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 의심 증상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패스트 법칙을 사용합니다. FAST 네 글자로 이루어진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F는 페이스 얼굴을 뜻합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 신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A는 안팔을 의미하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에 해당합니다. S는 스피치 말하기를 가리킵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T는 타임 시간을 뜻하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뇌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이 4.5시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4.5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하고 약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뇌세포의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시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주저하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비슷한 응급처치법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졸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인중 부위를 비벼주면 곧 깨어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두 손과 두 발을 위에서 아래로 자주 주물러주면 담기가 흩어져 의식을 회복한다고 기록했어요. 삼륜침으로 10손가락 끝의 혀를 찔러 피를 빼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현대에는 이런 민간요법보다 신속한 경원 이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따거나 인중을 누르느라 귀한 골든타임을 낭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허준이 제시한 중풍 치료의 5가지 원칙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중풍을 다스리는 핵심 원칙이 5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첫째는 기를 고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풍을 치료하는 약만 쓸 게 아니라 기가 잘 돌도록 보조해야 중풍을 근본적으로 낫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땀을 충분히 내라는 원칙이었어요. 풍사는 땀을 따라 몸 밖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땀을 내는 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셋째는 재발을 미리 막으라는 내용입니다. 나은 듯 보여도 중풍은 다시 도질 수 있으니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가벼운 증상일 때 과도한 치료를 삼가라는 지침이에요. 성질이 평순하고 온화한 약을 써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섯째는 환자가 음식을 과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과식이 비장의 기운을 과하게 만들어 신장의 수기를 억누르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현대의학의 시각에서 봐도 이 원칙들은 상당 부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기를 고르게 하라는 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은 오늘날 뇌졸중 환자의 2차 예방과 정확히 맥락이 통합니다. 과식을 경계한 것도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현대 연구와 일맥상통해요. 그러면 이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를 알 방법이 없어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구비해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측정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처방받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왔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혈압을 목표치 이하로 관리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37%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방법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중풍 환자에게 과식을 금하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삼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은 가급적 멀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기를 고르게 하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대적 실천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뇌졸중 위험이 즉시 줄기 시작해서 1년 후에는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의 역절풍편에서도 술을 마신 후 바람을 맞으면 병이 생긴다고 경고했으니 음주량도 꼭 줄여주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겁니다. 혈압뿐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뇌졸중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시면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뇌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어요.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중풍의 전조증이 있으면 족삼미와 양보혈에 뜸을 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방에 대한 강조는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풍 전조 증상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저림과 감각 이상이었습니다. 둘째,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갑작스러운 마비와 힘 빠짐이었죠. 셋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넷째, 한쪽 눈의 시력 저하와 시야 이상에 해당되었어요. 다섯째,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총 5가지였습니다. 이 증상들은 한 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잠깐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넘기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판단이에요. 동의보감에서 허준이 남긴 핵심 메시지는 결국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상이 느껴지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